네,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논문은요, Safety Net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. 부제로 Verifiable Execution of Deep Neural Networks on an Untrusted Cloud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논문은 작년 립스에서 발표가 됐었고요. 그 제목을 보시면 정확히 어떤 내용이신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,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신뢰를 하기 힘든 이런 클라우드에서 과연 그 딥러닝 익스큐션을 검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입니다. 왜 이 페이퍼를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.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. 과연 우리가 딥러닝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이냐. 예를 들어서 거기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얘기가, 제목에도 있다시피 클라우드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. 이 클라우드에서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쓰게 되는데, 과연 이게 제대로 했을까? 물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를 속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 결과를 쓰지만,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냐. 이런 질문인데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,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에서 디텍션을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에서 계산돼서 이게 고양이다, 개다,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믿을 것이냐. 혹은 그런 거는 이제 상관없을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오토노머스 자동차에서,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앞에 그 표지판을 인식해서 뭐라고 나왔는데, 얘가 모델 자체에서 틀린 거면은 틀렸을 수 있는데, 만약에 모델은 맞는데 계산이 틀려가지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할 수도 있고 그런데, 앞으로 AI들이 많은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,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, 과연 그거를 이제 믿을 것이냐. 이런 문제인데, 사실은 그 인트로덕션에 없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, 로컬에서 계산을 했는데도 그 로컬에서 그 모델 파일이 깨졌거나, 혹은 계산할 때 약간 레지스터가 잘못됐거나 했을 때 틀려버린다든지 해서 그 디텍션 결과가 바뀐 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. 이 논문에서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, 사실은 그러면 계산을 과연 타일 중앙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. 요즘 암호화폐 얘기도 많은데, 지금 이더리움인데요. 이더리움이 표방하는 것들이 월드 컴퓨터인데, 컴퓨팅을 분산하는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, 그 컴퓨팅을 이제 분산을 하고 통제하는 센터가 없이 그 컴퓨팅 결과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, 그 이더리움에서 보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, 과연 저기서 계산한 게 내가 맞느냐, 이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, 과연 딥러닝도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드 환경에서 딥러닝을 인퍼런스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은, 이런 클라우드 없이 이런 네트워크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인퍼런스하고 결과 받아오고, 혹은 트레이닝도 분산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런 연구는 왜 없을까 봤더니 이제 닙스에서 하나가 나온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딥러닝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고요. 저도 이 분야는 사실 처음 접해봐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찾아봤는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, 제 입장에서는. 아무튼 이런 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컴퓨터 보안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조금 중복된 설명일 수도 있는데,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이제 딥러닝, 여기서 이 페이퍼에서는 인퍼런스에 대해서만 했어요. 그래서 이제 DNN 인퍼런스의 그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. 그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 이미지가 찍혔는데, 그 서버에다가 인퍼런스를 시켰더니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나왔다. 강아지라고 나왔는데 얘가 진짜로 이게 잘못 인퍼런스,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강아지라고 나왔는지, 얘가 레이지 클라우드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
저자의 간단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, 그 레이지 클라우드, 예를 들어서 그 딥러닝 계산이 이제 되게 복잡하니까 그 뭐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야 되는데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연산을 하려고 모델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올려놨는데, 이 클라우드가 이제 계산하기 싫은 거죠. 그 이제 전기도 많이 들고 뭐 계산량도 많이 드니까 뭐 8비트 뭐 인티저로 그냥 계산을 했다든지 4비트 뭐 이런 인티저로 계산해도 계산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유의는 충분하죠.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니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보내주면 진짜로 이제 제대로 계산했는지 알 수 있을까? 혹은 또 악의적인 그런 클라우드에서는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에서 넘겨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. 혹은 뭐 잘못돼서 뭐 모델이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어떤 다른 어택이 있어가지고 잘못 리턴을 줄 수도 있는 문제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보자 하는데, 그 뭐 2008년도에 페이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. 이런 류의 프로토콜을 이제 제안한 이 논문에서는 세미날 워크라고 하는데, 굉장히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획기적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고요, 이 소사이어티에서는.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즈라고 이제 거기서는 부르고, 뭐냐 하면 어떤 컴퓨팅을, 여기 제목이 딜리게이팅 컴퓨테이션인데 이제 컴퓨테이션을 외주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키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, 이제 인풋을 주고 리턴을 이제 받는데, 그 받을 때 이제 질문들을 몇 개 던질 수 있죠. 쿼리들을 몇 개 던지고,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를 받아보면서 내가 억셉할지 리젝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뭐 인터랙티브 프루프 그 컨셉이라고, 아니 뭐 시스템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여기서는 이제 베리파이어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서버는 프루버라는 거 부르죠. 그 서버는 이제 자기의 계산 결과가 맞다라는 걸 프루브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 맞는지 베리파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뭐 표시를 하자면 y 프라임 이퀄 fx라는 결과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펑션 f의 계산 결과를 y 프라임이라고 받았는데, 이 y 프라임이 진짜 fx를 계산해서 나온 y랑 같은지 다른지 검증하자.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분야의 연구를 그 verifiable computing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verifiable computing에는 어떤 조건 requirement가 있어야 된다라고 뭐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, 그 예를 들어서 그 프루프를 할 때 뭐 쿼리를 주고받는데 이 사이즈는 작아야겠죠, 당연히. 뭐 그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가정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크거나 하면은 네트워크에 뭐그 로드도 이제 굉장히 클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베리피케이션 에포트는,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낮아야겠죠. 안 그러면 그냥 베리피케이션 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나 힘들면은 그냥 자기가 계산하고 말지, 그거를 이제 뭐 클라우드에 시킬 필요가 없겠죠. 너무 당연한 얘기고. 그 다음에 서버의 그 에포트는, 노력은 그 이제 굉장히 크지 않아야 된다. 그러니까 서버에 이제 이런 거 검증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면은 사실은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테니까,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족하는 저런 베리피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이 분야에서는 목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컨트리뷰션을 이제 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.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어떤 이런 베리파잉을, 이 계산을 그런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너럴 퍼포스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고 했었는데, 심지어 그 FX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 했는데, 2013년도에 크립토라는 컨퍼런스가 있나봐요. 그래서 이 달러라는 이 사람이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피션트한 이런 베리파이어랑 프루버의 그 프로토콜을 제안한 페이퍼가 있대요. 그래가지고 이 페이퍼에 기반해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도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하고, 뭐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어찌됐건 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뉴럴넷에 적용을 해봤더니 검증이 잘 되더라는 게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, 그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이라는 것에서는 이 썸책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 썸책을 계산을 하는데,
그 G라는 펑션은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폴리노미알에 대해서만 일단 하더라고요. 여기서는. 그래서 이 폴리노미알 펑션 G라는 거를 그 D 디그리 폴리노미알이고요. 그리고 그 베리어블이 N개 있는 이런 D 디그리 폴리노미얼을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풋은, 그리고 이게 그 인풋 스페이스가 이 P라는 그 소수 프라임 넘버 P에 대해서 그 P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한 필드에 대해서만 가정을 하고요. 그래서 이 G라는 펑션은 이 그 n 디멘저널의 P보다 P-1보다 P보다 작은, 네, 그런 그 스페이스에서 이런 어떤 넘버를 계산하는 이런 펑션이고요. 그래서 그 프루버는 이 그 계산을 한 이 결과를 이제 프루빙을 받아야 되는데, 그 요 인풋들은 여기서 이제 전부 바이너리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x1, x2, xn 뭐 이렇게 있는데 쭉 바이너리들을 이제 다 이게 썸하게 되면 이 y라는 게 나오고, 이 y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베리어블이 10개 있으면은 1024개 포인트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해야겠죠. 그걸 다 이제 그 썸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베리파이어는 이제 요런 거를 요청해요. 그러니까 요 중에 한 베리어블을 빼고 요 다 썸한 거, 그거에 그 코에피션트 폼으로, 폴리노미얼 코에피션트 폼으로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 y를 받은 거랑 자기 이 폴리노미얼 폼, 그 코에피션트 폼으로 받은 이 h라는 펑션에서 h0 더하기 h1 하면은 y가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yes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, 틀리면은 리젝하는 건데, 이게 이제 맞으면은 그 다음에 요 이제 한 베리어블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q라는 걸 넣어서 이 값을 이제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x2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. 그러면 x3부터 해서 쭉 다 썸한 거를 받아가지고 x2에 대한 그 코에피션트들을 받고, 그거를 또 h0, h1 하고 이걸 쭉 다 하게 되면 g, q1, q2, qn까지 쭉 요 값에 대한 밸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프루버의 그, 이게 이제 에러 레이스를 뭐 이게 여기선 증명은 없는데요. 사실 그 에러 레이시 이게 P가 이제 굉장히 크게 되면 에러가 이제 굉장히 작게 이거를 그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P분의 ND만큼의 사운드니스 에러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P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 엄청나게 이제 낮은 확률로 이게 사실 저 에러라는 게 맞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틀릴 수 있는 경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요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런 뉴럴넷을 아리스메틱 서킷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뉴럴넷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은 사실은 이게 다양한 뉴럴넷을 다 서포트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쿼드레틱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만 했어요. 사실은 뭐 렐루나 뭐 시그모이드,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됐고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데 그 마지막 앞단까지 검증되면 그냥 소프트맥스 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쿼드레틱 액티베이션 펑션만 이용을 했고, 폴리노미얼 폼에 대해서만 저거 한 결과들을 가지고 좀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풀링도 썸 풀링만 했어요. 그러니까 다 더하는 뭐 그런 풀링만 했고, 사실은 맥스 풀링이나 뭐 스토캐스틱 풀링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논문 카피해 온 건데요. 여기 지금 아리스메틱 서킷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이런 아리스메틱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, 사실은 이런 쪽으로 좀 더 해보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은 뉴럴넷을 주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,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가정이 이게 자연수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쉬프트 시켜가지고
-2의 p-1부터 2분의 p-1까지에 있는 어떤 그 인티저 밸류에 대해서만 이제 요 페이퍼에서는 이제 한 겁니다.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했지만 어쨌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관심이 좀 가서 좀 보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이 그 뉴럴넷의 뭐 매스매티컬 모델은 사실은 뭐 너무나 간단하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, 네, 약간만 더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, 일단 input x라고 놨고 이 x가 이 자연수 영역에 다 있고요. 그리고 n0 by b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데, n0는 그 인풋 디멘전이고요. b는 배치 사이즈고. 그래서 레이어 쭉쭉 넘어가면은 뭐 히든 레이어 같은 히든 유닛들 같은 경우에 Z로 표시를 했고, 어, 어, 그리고 W를 웨이트로 표시를 한 거고요. I-1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, 뭐 이건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. 그래가지고 액티베이션은 히든 유닛들은 다 쿼드레틱 액티베이션으로 표시를 했고, 뭐 웨이트 곱하고 뭐 바이어스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일단 된 거고요.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. 그래서 그 조고를 가지고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밸류들을 검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그럼 뭘 검증을 할 거냐, 어떤 계산을 검증을 할 거냐 하면 두 가지예요.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요 부분의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는 거랑, 그 다음에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검증하는 거, 요 두 가지들을 검증하면 이 뉴럴넷이 검증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식의 프로토콜이고요. 그래서 그 앞에 이 뉴럴넷 웨이트들을 이제 n by n 디멘전, 뭐, 예, 그냥 뭐 n을 이제 히든 유닛들 혹은 인풋 디멘전 뭐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좀 바꾸는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 n이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이제 1024 by 1024 매트릭스면은 그 이제 n이 1024니까 로그 2 하면은 10개죠. 그러니까 10비트로 그 1024개를 표시할 수 있는 거, 인덱스만 표시한다고 하면. 그래서 그거를 바이너리로 표시를 하면 0, 1로 나눠진 m 디멘전, 로그 2의 n인 m,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24 by 1024면은 이게 10 디멘전 바이너리 밸류일 거고, 10 디멘전 바이너리 밸류를 10 디멘전 바이너리 밸류 앞 10 디멘전 바이너리 밸류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밸류가 나오는 뭐 그런 펑션을 가정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t랑 u를 뭐 요 바이너리 밸류라고 하면 이 라지 w를 이게 t, u 이렇게 넣었을 때 요게 w 웨이트 엘리먼트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기 다 이게 바이너리인데 사실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. 그게 인덱스는 숫자로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디멘전이 1이겠지만 요 바이너리로 하면은 이 m 디멘전 1024면은 이제 10비트로 표시되는 이 인덱스가 될 거고요. 요 인덱스에 대한 게 이제 w고, 요거를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다시 디파인을 한 번을 해줘요. w 틸다라고 해서 그 자연수 p보다 작은 자연수 스페이스에서 그 m이라는 그 비트 숫자 디멘전의 그 요거 두 개 인풋으로 들어가서 밸류가 하나 나오는 이런 펑션인데, 이건 똑같죠. 근데 여기서 그 t랑 u를 여기서는 아까는 0, 1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었는데, 그냥 거기서는 그거에 대한 제한은 일단은 푼 이런 펑션이에요.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은 펑션인데 인풋이 여기는 바이너리 디멘전이고 여기는 그냥 밸류가 들어가는데, 요 밸류가 들어가지만 요 t랑 u를 유닛 그 하이퍼 큐브, 그러니까 결국은 0, 1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디파인을 하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은 거고, 요 D장에서부터 계속 요거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바이너리의 어떤 인덱스로 표시하던 거를 폴리노미얼 폼으로 이렇게 바꾸는 뭐 그런 트릭인 것 같고요. 그리고 W를 디그리 1이라고 했으니까 리니어 펑션인 거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인풋이랑 그리고 아웃풋, 매트릭스 연산의 아웃풋, 그리고 여기
이 액티베이션의 아웃풋 Y, 그리고 Z는 매트릭스 연산의 아웃풋, 그리고 웨이트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썸책을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이게 앞에서 그 G라는 펑션이랑 같은 거고요. 그래서 G라는 펑션이랑 같은 건데,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매트릭스 연산의 아웃풋 Z는 그 뭐냐 하면, 이거는 뭐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, 아까 그 엘레먼트들을 리턴 해준다고 했잖아요. 인풋이 조금씩 뭐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J번째 요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인풋이랑 웨이트랑 그냥 곱한 다음에 다 썸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요 J번째를 인덱싱 하는 데 있어서 바이너리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거를 쭉 인덱싱해서 쫙 썸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폼으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뉴럴넷에서 그 매트릭스 연산을 저 폼에 맞게 앞에서 맨 처음에 그 인터랙티브 프루프라는 그 펑션의 폼에 맞게 그냥 살짝 트릭을 써서 바꿔준 거고요. 그렇게 했더니 하여튼 요 펑션이 일단 바이너리 밸류들이 이 QI가 그 인풋 디멘전의 로그 2의 인풋 디멘전만큼 있는 거고, 뭐 R이 요거는 배치 사이즈, 하여튼 그 로그 2의 그 배치 사이즈 디멘전 뭐 그거만큼 있는 거고, 결국 요게 결국 바이너리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바이너리 벡터에 대해서 그 인터랙티브 프루프에서 썸책을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래서 앞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그 펑션이 사실은 거기서 x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qr 이런 거에 하나의 디멘전들이 쭉 있는 거고, 그것들을 다 앞에서 했던 프로세스대로 계산 결과 보내고 그 폴리노미얼 코피션트 받아서 이제 썸책을 계산해보고 이게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디멘전별로 쭉쭉쭉쭉 가면서 다 계산을 하면은 매트릭스의 어떤 그 매트릭스의 그 계산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요게 지금 QR이 있는데 요 매트릭스 아웃풋에, 그러니까 요 디멘전이랑 배치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특정 값들을 찍어서 저희를 이제 하는 거예요. 랜덤하게 특정 값들을 찍어서 저거를 계산을 해보고 맞으면은 이제 맞다라고 하고, 그 레이어는 맞다라고 하고, 그 다음 레이어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.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안 해봐도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랑, 그럼 그것만 맞으면 이게 뭐 수학적으로 뭐 이 정도 에러를 가지고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, 사실 증명은 없었어요, 이 페이퍼에는. 그 전 페이퍼에 뭐 그런 것들이 증명도 좀 있고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썸책 for quadratic activation인데, 이것도 아까 매트릭스랑 마찬가지인데요. 이게 똑같은 건데, 이게 Z에 이제 제곱이 하나 들어가 있는, 이 제곱도 이제 폴리노미얼이니까, 매트릭스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들이고요.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 연산 3개 하고 제곱 하나 들어있는 걸로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제 Y의 밸류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, 똑같이 그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이용해서 쭉쭉쭉 계산하면은 특정 그 액티베이션 노드에 대해서 계산 결과가 맞다라는 거가 판단이 되는 거고, 그거를 랜덤하게 몇 개 찍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그게 맞냐 틀리냐를 하는 거고. 그래서 그렇게 했을 시에 지금 이제 실험에서는, 여기 페이퍼 실험에서는 이 프라임 넘버 하나를 2의 61승 마이너스 1로 잡아가지고 이걸 하나를 했고, 그리고 다른 한 실험에서는 127승 마이너스 1로 해서 뭘 한 게 있는데, 아무튼 그거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2의 61승 정도, 그러니까 비트를 61비트 정도 있는 지금 P가 2의 61승이니까 61비트 정도 어사인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하면은 에러를 2의 30승분의 1보다 작게 가져가면서 저거를 다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실험은 사실은 별게 없는데, 이게 지금 인퍼런스에 대해서만 한 거잖아요. 그래서 트레이닝을 일단 한번 쭉 시켜놓고 그거에 대해 인퍼런스를 해봤더니 에러 레이시 뭐 똑같이 나오더라, 뭐 이런 실험인데,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되게 단순한 것들만 서포트되고 액티베이션도
지금 그 쿼드레틱 액티베이션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다시 한 거예요. 그래서 CNN2라고 돼 있는데 이게 5x5 컨볼루셔널 레이어에다가 렐루 붙어 있는 거를 쭉 다 그 엠니스트에 트레이닝을 하고요. 그리고 이거 지금 렐루로 있는 거 대신에 쿼드레틱 액티베이션을 써도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더라 해서 요 쿼드레틱으로 그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 거고요. 요 엠니스트 백랜드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엠니스트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랜덤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실험에서도 뭐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해보면 에러 레이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CNN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.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쿼드레틱 그 액티베이션 쓴 것도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, 그 다음에 이 티밋 데이터베이스라고 음성 인식에서 포늄 레커니션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, 이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포늄 레이블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포늄 레커니션을 한 거고요. 그렇게 했더니 그 에러 레이시 25%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뭐 리즈너블한 결과인데 그게 뭐 렐루 쓴 거랑 쿼드레틱 액티베이션 쓴 거랑 이제 그거를 그 했더니 이제 비슷하게 나와서 이 쿼드레틱 액티베이션에 대한 테스트에서 검증을 해본 거예요. 그래서 다 요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트레이닝 한 거를 다 인티저로 다 바꿔가지고 한 다음에 요 에러 레이스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그 플로팅 포인트로 해서 그 검증 없이 계산한 이런 뉴럴넷이랑 거의 별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실험 결과는 그 베리파이어랑 프루버가 런타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.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뉴럴넷을 계산을 이게 지금 팀이 스피치 레커니션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요 베이스라인 이라는 거는 이거를 직접 계산했을 때 얼마나 드는지 시간이. 그래서 배치 사이즈 늘어나면 당연히 시간 조금씩 늘어나겠죠. 비대하게. 그래서 요 정도 드는데 요 프루버가 이 프루브를 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얼만큼 드는지 했더니 보통 한 오버헤드가 한 5% 정도, 여기 한 20 정도 있는데 한 1 정도 이렇게 들죠. 그래서 그 5% 정도 오버헤드를 가지고 이 프루브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,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8배에서 82배 더 빠르게 그냥 그 서버에서 프루버한테 이제 계산을 시키고 나는 검증만 하는 게 이게 뭐 더 효율적이었다. 그리고 에러 레이스는 아까 그 이게 검증 진짜로 틀렸는데 내가 틀렸다고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맞았는데 틀렸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에러 레이스는 이만큼 적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이 페이퍼의 컨클루전은 이런 세이프티 넷을 제안을 했고 이게 코렉티니스를 DNN에 검증을 해봤다라는 거랑, 그리고 이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을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드한 계산인 DNN에 잘 해보니까 되더라. 그래서 앞으로 좀 할 것들이 많지 않겠냐 하는 뭐 이런 페이퍼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혹시 뭐 리코딩은 이제 끄고 질문을 받고 디스커션을 좀 해볼까요?